죽은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만약에 지급할 위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그 위자료 채무가 상속이 돼요. 내가 그거를 너네들한테 청구하겠다. 너무 분하죠, 사실은.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상간 소송에서 상간 당사자가 사망을 하거나 상간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들이 조금 복잡할 수 있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몇 건씩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이제 급작스럽게 사망을 한 경우에 배우자의 유품을 정리를 하다가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서 외도 사실을 확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장례 치른 지 뭐 이제 한 2, 3개월 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례식장에도 상간자가 왔었고, 이게 또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 되게 많냐면은 사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배우자가 쓰러지거나 교통사고나 이런 거를 당해서 의식불명, 이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시는 경우도 많죠. 슬프죠, 되게. 그 느낌은 당사자가 아니면 보통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왜냐면은 산 사람한테 원망을 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상간소송이잖아요. 내 배우자가 사망을 해도 당연히 상간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혼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은 더 이상 안 되는 거니까요. 이혼을 전제를 하지 않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과 동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해서 휴대폰을 정리를 하다가 이제 상간녀의 존재와 그 다음에 그 휴대폰에 상당히 많은 양의 부정의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로 해가지고 상간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피고가 답변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일부 부정행위 한 거는 맞으나 나도 불법행위의 피해자이다. 배우자가 자기를 만나는 동안 자기를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막 이렇게 했다. 이거를 다 입증할 수 있고, 사실은 형사사건에 내가 피해자로서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피해를 보상할 외도 당사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만약에 지급할 위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그 위자료 채무가 상속이 돼요. 그래서 상속권자인 자녀들과 살아있는 상간의 피해자가 죽은 배우자가 저지른 위자료 채무를 상속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너네들한테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분하죠, 사실은. 현타 오죠, 진짜. 예. 근데 사실은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만 반박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개는 상간자가 과연 그 사람이 주장하는 자기가 입었다는 피해가 정말로 입증될 수 있는지의 문제예요. 형사사건은 진행이 안 돼요. 왜냐면은 외도의 당사자, 즉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자체를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형사사건화가 될 수가 없어. 위자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범죄가 입증이 됐을 때 그 형사 판결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위자료에 책임이 생기는 건데, 그 전에 직전의 단계인 형사사건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민사소송, 민사법원에서 이게 정말로 형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민사사건에서는 사실은 법원에서 판사가 그런 걸 잘 판단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장애이죠.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됐어. 정말로 죽은 원고의 배우자가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게 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간자한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그걸 상속을 해서 상간자가 나도 상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있지만 나도 그걸 받아야 돼. 너네가 상속해서. 그래서 퉁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상속 포기는 나는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사망한 자의 플러스 재산도 마이너스 재산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 있죠? 다 포기한다. 나는 이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겠다. 라는 그런 절차들을 굉장히 많이 겪거든요. 상속 포기를 난 이미 해버렸어, 우리가. 그래서 네가 나한테 청구한들 나는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속이 안 돼.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외도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간자 소송을 하다가 원고가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상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혼하지 않고 내가 바람을 폈는데 내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사망을 했어, 소송 중에. 그러면은 소송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소송 수계라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요. 사망한 원고의 상속인들이 이 소송을 이어받아서 원고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이제 화가 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상간의 피해자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소송 수계를 통해서 이 소송, 상간 소송을 이어가야 되는 원고는 누구예요? 바람을 핀 배우자, 당사자와 자녀들이 되겠죠. 1순위 상속권자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펴놓고 내 배우자가 중간에 사망해버리니까 내가 이어받아서 내가 원고가 되고 내가 위자료를 받아. 바람핀 당사자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억울할 수 있죠. 죽은 자만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원에서는 이제 많이 조정을 하거나 자녀한테만 주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위자료를 확 감액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반영. 근데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요. 나랑 바람 폈던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거예요. 웃기죠? 아이러니하죠.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과 그 다음에 상간 소송에서 이렇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오늘은 상간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상간소송을 진행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소송 중에 상간의 피해자인 원고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